교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무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총장 데렉 보게 말입니다. 일본 최고의 독서가 다츠나바 다카시가 책을 고르는 법은 이렇습니다. 관심 가는 분야가 있으면 서점으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라고 해봅시다. 첫째, 영화학 개론 같은 전공서적을 몇 권 집습니다. 둘째, 개론의 목차를 확인해서 영화의 하위 카테고리를 찾아낸 뒤 그에 대한 전공서적도 고릅니다. 이를테면 촬영의 기술, 시나리오의 정석 등이죠. 셋째, 그 책들의 참고 문헌 목록을 보고 반복해서 언급되는 책을 체크합니다. 넷째,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와 에세이도 집어듭니다. 이렇게 고르면 대략 40-50권 정도 된대요. 이것을 모두 구매합니다. 이렇게 사온 책을 다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략 20% 정도만 끝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대요. 낭비가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책값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많은 책을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공부에 돈을 아끼지 말자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 강력한 힘을 기업이 가만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 중에서도요, 특히 마트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그 부분을 나눠드려 볼게요. 재미있어요. 타킷이라는 마트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예요. 백화점의 상품 진열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더 많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느 백화점이나 1층에서는 명품이나 비싼 물건들을 팔잖아요. 또 정문으로 들어가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식품이 있는 지하가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의 동선을 위쪽으로 밀어넣기 위함이죠.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전통적인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의 습관을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런저런 예시들이 나올 거지만 요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나는 이것을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쿠폰, 매장의 진열, 매력적인 행사 상품, 모바일로 오는 나한테 딱 맞는 광고 같은 것들은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 기업이 고안한 굉장히 치밀한 게임들이에요. 그 게임들은 우리의 습관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물건을 사게 만들죠.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서 습관처럼 늘상 여러분이 사시던 물건들에 대해서 잠깐 스탑하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불필요한 물건인데 다만 문자 그대로 습관적으로 구매해왔던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류 폴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타킷에 입사했다. 입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마케팅팀에서 몇몇 직원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어떤 고객이 임신을 했는지 컴퓨터로 알아낼 수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옛날로 돌아가 보자. 옛날이었다면 타킷 같은 회사가 앤드류 폴 같은 통계 전문가를 고용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마음을 훔쳐내려고 애썼다. 다시 말해 고객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인 전술을 팔러 다니는 심리학자를 고용해서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한 것이다. 이런 방식들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한결같이 소비자의 쇼핑 잠재 의식을 자극하려고 고안된 기법들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식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식품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풍성하고 먹음직하게 진열된 과일과 채소일 가능성이 크다. 얼핏 생각하면 매장 앞쪽에 과일이나 채소를 진열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자칫하면 쇼핑 카트 맨 아래에 두어서 뭉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과일과 채소는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야 한다. 쇼핑을 끝낼 즈음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케팅 전문가와 심리학자는 우리가 쇼핑을 시작하면서 몸에 좋은 식품부터 카트에 넣으면 나중에 눈에 띄는 도리토스나 오레오나 냉동 피자를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오래전에 알아냈다. 몸에 좋은 호박을 먼저 구매하면 무의식적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또 매장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이런 경향을 이용해서 매장 관리자들은 고객들이 즉시 구매하기를 바라며 마진이 높은 상품들을 매장의 오른쪽에 진열한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전술들의 문제점은 모든 고객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즉, 구매 습관을 자극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소매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타깃 같은 연쇄 할인점들은 과거의 낡은 기법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하나하나의 습관을 알아내 해당 고객의 특유한 구매 성향을 자극할 전술로 개별 접근을 해야 했다. 한 연구는 식료품 매장을 둘러보는 고객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았다. 연구자들은 고객이 어떻게 구매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특히 쇼핑 목록을 갖고 오는 고객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론적으로 그런 고객은 구매하려는 상품을 미리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찾아낸 결과는 의외였다. 쇼핑 목록을 미리 준비했음에도 구매 결정의 50% 이상이 선반에서 상품을 본 순간에 그때 이루어졌다. 고객은 목록까지 준비하며 철저하게 쇼핑을 계획했지만 그 목록보다 습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절약해서 필요한 양만 사겠다고 다짐하고도 매장에 들어서면 매번 거의 똑같은 양의 식품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많았다. 그래서 2009년 남가주대학교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때때로 소비자는 습관의 동물처럼 행동하며 현재의 목적에 관계없이 과거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서 밝혀진 놀라운 면은 모든 고객이 습관대로 구매하지만 개개인의 습관은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감자칩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번 한 봉지를 사지만 폴저스 커피를 좋아하는 여성은 감자칩 선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집에 우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쇼핑할 때마다 우유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체중을 줄이려고 애써 라고 말하면서도 매번 꼬박꼬박 디저트를 사는 사람도 있었다. 습관은 사람마다 달랐다. 타깃은 이런 개인적인 차이를 이용하고 싶었다. 그런데 매일 수백만의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오는데 그들의 성향과 쇼핑 패턴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말이다. 약 10년 전에 그 작은 시작이 있었다. 타깃은 모든 고객에게 아이디를 부여했다. 그리고 거대한 자료 창고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로 해당 고객의 쇼핑 행태를 모두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다. 만약 당신이 타깃에서 발행한 회원 카드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저녁 6시 반쯤 아이스바 한 박스를 구입하고 7월과 10월에 대형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다면 타깃의 통계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르는 경향이 있으며 여름에는 깎아주어야 할 잔디밭이 있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다고 추정할 것이다. 타깃은 당신의 다른 쇼핑 패턴도 유심히 관찰해서 당신이 때때로 시리얼을 사지만 우유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즉, 당신이
우유는 다른 마트에 산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다. 따라서 타킷은 당신에게 우유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코코아와 학용품, 잔디 깎기용 기구, 갈퀴, 그리고 맥주에 대한 광고지까지 포함해서 보낸다. 요컨대 타킷은 당신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구매하는지 추정해서 그 물건들을 타킷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킷은 각 고객에게 차별화된 광고지나 쿠폰을 발송하지만 당신은 이웃집과는 다른 당신 맞춤형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1984년 UCLA의 초빙 교수인 앨런 안드레아스는 왜 쇼핑 행태를 갑자기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거의 300명을 인터뷰했다.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언제나 거의 똑같은 상표의 시리얼이나 탈취제를 구매한다는 걸 확인했다. 습관이 구매 행태를 지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습관이 지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야 했다. 예컨대 안드레아슨이 조사한 사람들 중에 1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치약 브랜드를 바꾼 적이 있었다. 또 15% 정도는 세탁용 세제를 바꾼 적이 있었다. 안드레아스는 그들이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다. 그 결과 현대 마케팅 이론의 커다란 기둥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이런 이론이다. 삶에서 중요한 사건을 겪은 후에는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막 결혼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커피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새 집으로 이사한 사람은 다른 종류의 시리얼을 구매하는 경향을 띈다. 또 이혼한 사람은 지금까지 마시지 않았던 다른 상표의 맥주를 구매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삶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무엇일까?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마케팅 전문가의 간섭에 휘둘릴까? 간단하다. 바로 아기를 가질 때다.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아기의 탄생보다 더 큰 삶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아기를 둔 부모의 습관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소매 기업에게 임신한 여성은 금광이나 다름없다. 아기를 가진 부모는 기저귀, 물수건, 유아용 침대, 옷, 담요, 젖병 등 많은 것을 구매한다. 따라서 타킷 같은 마트들은 그들에게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보통 부모들은 아이의 첫 돌 전에 유아용품에 평균 75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진 부모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매기업들이 그런 부모를 찾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심지어 제품이 유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기업들까지 분만실을 들락거린다. 예컨대 580곳에 이르는 미국의 종합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은 월트 디즈니 회사의 선물을 받는다. 월트 디즈니가 유아를 둔 부모를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팀을 2010년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P&G, 피셔프라이스 등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증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의 추정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신생아 시장은 연간 약 40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아이를 가진 부모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유일한 문제는 어떤 고객이 임신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앤드류 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신생아 용품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예정일이 다가오면 임산부의 쇼핑 습관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폴이 찾아낸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물건을 구매했다. 로션을 예로 들어보자. 대다수가 로션을 사지만 아이를 가진 여성은 임신 4개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향이 없는 로션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분석에 따르면 임신하고 20주가 지나면 많은 임산부가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을 보충하는 영양제를 복용했다. 만약 애틀랜타에 사는 23살의 제니가 코코아 버터 로션, 기저귀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핸드백, 아연과 마그네슘이 첨가된 영양제, 그리고 하늘색 깔개를 샀다면 그녀는 임산부일 가능성이 87%이고 예정일은 8월 말이다. 브루클린에 사는 35살의 리지가 작은 수건 여러 개와 민감성 피부를 위한 세탁용 세제, 헐렁한 바지, DH, 비타민, 수분 크림을 샀다면 그녀는 임산부일 확률이 96%고 예정일은 5월 초다.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39살 파이크가 약 28만원짜리 유모차만 샀다면 어떨까?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유모차를 산 것이 거의 분명했다. 이렇게 폴이 임신 예측 모델을 고안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남자가 타깃의 미네소타 매장에 들어와 관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광고 전단을 손에 쥐고 있었고 무척 화를 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딸이 우편함에서 이걸 가져왔소. 이제 고등학생인 내 딸에게 유아복과 유아용 침대를 사라고 할인 쿠폰을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고등학생한테 빨리 임신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겁니까? 관리자는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우편물을 받아 열어보았다. 그 남자의 딸의 이름으로 발송된 게 분명했고 그 안에는 임산부용 옷과 유아용 가구 광고지가 들어있었다. 관리자는 그 남자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사과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웬일로 겸연쩍게 전화를 받았다. 사실 제 딸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일이 좀 있었더군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는 덧붙였다. 내 딸의 출산 예정일이 8월이랍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365 공부 비타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